프레디던트 대학의 인터내셔널 챈슬러 국제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찬 교수입니다. 이제 코사 기업가 정신 1기 과정이 확대되어 700만 해외 한인 동포 디아스포라를 함께 하고자 하는 한류 한상 코사 글로벌 AMP로 확장하여 2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700만 해외 동포가 우리 한국의 발전하는 혁신 모델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코사의 장윤아 회장님과 함께 시작하는 코사 글로벌 AMP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아마 2001년 우리 닷컴 버블의 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AI의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시 닷컴의 최대 수혜자는 다음이었다면 우리 모바일 시대, 앱 시대가 오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다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블록버스터가 사라지고 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가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은 AI를 통해 생산성이 100배 향상될 수 있는 어,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그런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 글로벌 AMP는 우리 기업가 정신과 함께 AI 대전환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코사 글로벌 AMP를 통해서 우리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될 것이며 우리 마케팅 AI 혁명을 통해서 고객 창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뒤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식입니다. DJ는 디스크 자키의 의미도 있지만은 제 영문 이름이 내식죄라서 DJ라고. 야, 이거 어떻게 돼? 예. 오늘은 도 산만한데 지금. 예, 첫날이라서 아니, 괜찮아. 화면.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어서 인도네시아 민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붕가완 솔로인데요. 이 붕가완 솔로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옛 민요로서 그 왕국의 번성했던 시절을 노래하던 그 구전 가요를 갖다가 편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붕가완 솔로는 그 자바섬에서 가장 긴 강인데 동부에서 발원하여 북쪽 수라바야 북쪽 자바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솔로는 카르타의 옛 이름이고 벵가완은 고대 자바로 강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 솔로 강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홍수가 나고 넘치고 옛날 이 강을 통해서 여러 상인들이 무역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붕가왕 솔로는 제가 이 구글을 통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문장이 솔로강의 역사는 항상 인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솔로강 관련된 음악 붕가왕 솔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오고 일본어나 또는 중국어, 영어로 이렇게 번안이 되어서 우리 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던 우리나라 그 노래로서 한번 봄가방 솔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어요 아름다운 그대 영원한 꿈 싣고 저 멀리 흘러가네 반가웠어요 아름다운 꿈에 영원한 꿈 싣고 저 멀리 흘러가네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 어버이들은 가셨건만 들리는 저 멜로디는 영원한 내 사랑 반가웠어요 아름다운 꿈에 영원히 싣고서 저 멀리 흘러가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73년도에 국교를 맺었고 계속 경제적, 문화적, 안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DJ 추천곡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DJ 추천곡은 네, 밤을 했지. 박식 씨의 푸르른 날입니다. 이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푸른 하늘과 가을을 연상케 하는 이런 노래인데 우리 지금 한국에는 늦가을의 정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노래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송창식 씨가 작곡하여 만든 노래입니다. 그 대략적인 가사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자 이런 노래로서 시작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제 추천곡을 마치고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음악 다방 DJ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조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안녕하십니까? 저 코사 회장을 맡고 있는 장윤하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 우선은 제가 먼저 인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 김기찬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이기 강의는 어떻게 시작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한 잠깐 간단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저 본 최고 경영자 과정을 주최하고 있는 장윤하라고 합니다. 바쁘 실적 속에서도 이렇게 미래 향한 배움 일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희 코사 2기 과정은 뭐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이 현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통찰과 협력의 기회를 발견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전 세계 무대에 뜨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류 한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플랫폼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그리고 뜨거운 호응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함께 일어날 이 네트워크와 지혜는 아마 저희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 소중한 모임이 일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해서 우리 여러분 하신 교수님 네, 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저 강연을 맡아주실 저 김영철 교수님께서는 전 연세대 철학과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그 올해 저희가 코사 그 8월 달에 그 세미나 있었는데 그때도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자카르타까지 날라오셔가지고 그 메인 비즈 옆에 오아시스 동호회 그 회장단 여러분들과 저희 코사 회원사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계신 여러 우리 저 단체장 및 기업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그때만 제가 기억으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우리 김 교수님 강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김영철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 교수님 모시고 좋은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음소거를 다 해주시면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딱 뵈니까 소영창 회장님, 박용주 회장님, 그리고 또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문희철 회장님도 잘 계시죠? 예. 제 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재밌고 신나고 알차고 박력 있게 진행합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음소거를 부탁드렸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화면을 끄고 들으시기 때문에 소통이 도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을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채팅창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장윤아 회장님 바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즉각 여러분들도 채팅창 쳐놓으시면은 다른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 교수님 아까 약속하신 거와 달리 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또 피드백이 있으면은 넣어주시고 해서 이번 강의는 채팅창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채팅 네 그렇습니다. 전대길 선생님 푸놀치 김지우 대표님 계시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영화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에다 올려주십시오. I'm ready to receive emergency action message. Recommend alert 1. Recommend. As you know, before we got underway,
Russian army was in position encircling the rebel camps. And Yurchenko started making extravagant threats should anyone move in on him, that he would launch his land-based nuclear weapons at the United States and at Japan. The only safeguard was that the Russian government controlled the launch codes. Intel now indicates that those launch codes have been compromised. And U.S. military forces have been directed to set DEFCON 3. The last time we hit this state of emergency was 32 and a half years ago during the Cuban Missile. I think there's nothing on this. Yes, sir. It got cut off during the attack. That is meaningless. Sir, this is an EAM pertaining to nuclear missile. No, Mr. Hunter, that's a message fragment. Because it got cut off during the attack, so the message could mean anything. It could be a message to a board, it could be a message. It could be a fake Russian transmission. Which is exactly why we need to confirm, sir. All I'm asking for is the time we need to get back on. Calm down, Mr. Hunter. I am calm. You don't appear to be calm. Now, what about missile systems ready to launch in 1 minute? Step aside, Steve. Yes, sir. We have orders in hand. And those orders will make a preemptive launch. Every second that we lose increases the chance that by the time our missiles arrive, their silos could be empty because their flown their birds and struck us first. Yes, sir. You know as well as I do that any launch order received without authentication is no order at all. That's our number one rule. And the rule is the basis for the scenario we've trained on time and time again. Yes, sir. It's a rule we follow without exception. Captain,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 knows what sector we're in. They have satellites looking down on us to see if our birds are aloft. And if they're not, then they give our orders to somebody else. That's why we maintain more than one sub. It's what they call redundancy. I know about redundancy, Mr. Hunter. All I'm saying. Saying, Captain, is that what you're meant to? It's our duty not to launch until we can confirm. You're presuming that we have other submarines out there ready to launch. As captain, I must assume that our submarines could have been taken out by other Akulas. We can play these games all night, Mr. Hunter, but I don't have the luxury of your presumptions. Mr. Hunter, we have rules that are not open to interpretation, personal intuition, gut feelings, hairs on the back of your neck, little devils or angels sitting on your shoulders. We're all very well aware of what our orders are and what those orders mean. They come down from our commander-in-chief. They contain no ambiguity. Mr. Hunter, I've made a decision. I'm captain of this boat. It's gone. You're targeting to target tactics SLBM 64741/2. This is the captain. I cannot repeat my command. So we don't know what this message means. Our target package could have changed. You repeat this order, or I'll find somebody who will. You won't, sir. You're really to your position. Cop, remove Mr. Hunter from the control room. Get Lieutenant Zimmerman here right now. No, sir, I do not concur, and I do not recognize your authority to relieve me under command under Navy regulations. Arrest this man and get him! Under operating procedures governing the release of nuclear weapons, we cannot launch our missiles unless both you and I agree. What are you waiting for, sir? This is expressly why your command must be repeated. It requires my assent. I do not give it. And furthermore, you continue upon this course and insist upon this launch without confirming this message first. I will be back by the rules of precedence, Captain, commanding command. Regulations. I order you. So I to try the Navy regulations. I said again. I order you. You're on a charge of mutiny.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핵미사일을 발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미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는 특급 정보가 입수됩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즉각 핵 잠수함 함장에게 전통 하나를 내려보냅니다. 핵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라. 이어서 두 번째 전통이 내려옵니다. 핵미사일 발사를 통신 두절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함장은 즉각 발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부함장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45초를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다가 발사 또는 안 발사 이렇게 쓰시고 이유를 딱 한 줄만 쓰십시오. 주저리 쓰지 마세요. 그냥 발사 해야 한다.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발사 안 해야 된다. 이유는 이렇다. 자, 시간은 딱 45초를 드립니다. 지금 확인될 때까지 발사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어. 확인이 되면야 뭐 명령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발사를 해서 선제 공격을 할 거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될 날이 왔습니다. 여기 영화에서 보이는 것이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제는 긴급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올려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면 그때 동시에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큰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권한은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 것이 맞는지 이것도 우리 기업 내에서도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올려주시죠. 지금 발사 안 발사 막 이 정도면은 거의 국론 분열 상태입니다. 지금 예. 발사 안 발사가 이렇게 지금 헷갈려 가지고 예. 우리 DJ를 보셨던 제대식 님은 선제 공격이 중요하다. 원점 타격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제대식 선생님 예. 잠깐 말씀해 주시죠. 핵무기가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그냥 방방 날려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 근데 일단 그 핵무기가 뭐 한기가 뭐 모든 걸 다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어, 발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저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경우에 대해서는 네. 피해가 아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왕 그렇게 된다면은 먼저 발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문희철 회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저는 발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고, 네, 그다음에 발사하면 그걸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네. 확인이 되기까지는 발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사를 안 하는데 저쪽에서 만약에 날라와서 우리 쪽 아군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면 저쪽에서도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건데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그러나 그게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현재는 발사할지 안 할지 둘 다 불확실하죠. 근데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확률도 있죠. 확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군인은 명령 제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명령이 아닌 명령에 대해서는 네, 그러한 리스크를 주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명령이 확실치 않을 때는 음소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명령이 확실치 않을 때는 일단 기다리고 봐라 이런 입장이 있고 우리 쪽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여러분, 지금 발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함장과 부함장은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두 가지 종류의 조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응만을 보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반응, 짜증내는 반응, 당황해하는 반응, 신경질적인 반응.
반응만을 보이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조직은 대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들 중에는요, 내 조직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시끄럽다. 난 그냥 내 갈 길 간다. 라고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성공하는 기업가는 무엇이 다른가?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항상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소통이 다르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항상 옳은가? 라고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뭐 내 판단이 크게 틀린 적이 없지. 라고 나는 늘 옳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독재자가 돼갑니다. 왜? 내가 한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 내가 주장했던 바대로 조직을 경영했던 것이 들어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거기다가 아예 그냥 기름칠까지 합니다. 불을 지릅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기가 믿는 바를 실천할 줄 알아야 돼. 뭐 이런 것까지 어깨에 장착을 하면은요, 그때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느 레벨까지는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이 갑자기 고꾸라지는 거 보신 적 없습니까? 한 몇 달 소식이 없어서 했더니 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소통하기만 하면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운이 다르지 않고 또 중과부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운도 따르지 않고 힘도 딸리는데 소통까지 안 한다? 필망입니다. 오늘 성공한 사업가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제 강의가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진행되다가 한 3초간 쉬면 바로 박수가 나오는 이런 그 박수 중독 현상이 최근 들어서 곳곳에서 목격이 되는데, 이 화면을 켜고 계신 이 천대길 선생님처럼 이렇게 박수 치시는 분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권미연 대표도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시고요.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분은 최소한 채팅창이라도 짝짝짝 이렇게 세 글자 쳐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서, 최태립 선생님 채팅창에 짝짝짝을 치시든 아니면 화면에 이렇게 물개 박수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주시면은 제가 아주 큰 도움을 받고. 문우성님, 저는 이모티콘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영주 회장님, 오늘 너무 점잖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뭐 강의 도중에 큰 절을 하셔가지고 아니 음소거 하시라니까요. 그 음소거 안 하면은 갑자기 또 이 잡음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공비 수준으로 매주 2회 등산을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뭐 애가 아니죠. 지금 나이가 50이 돼서 교수 생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산을 등산을 합니다. 그것도 북한산을 자기 말로는 약 1000번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침 8시 좀 일찍이 자기가 산을 가는데 앞쪽에 웬 좀 나이가 드신 것 같은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쓱 얼굴을 봤더니 깜짝 놀래요. 나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나이가 많아 보여서 죄송하지만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95세 전율이 오는데 나이 95세 난 할머니가 그 새벽에 북한산 거의 정상 근처까지 와 있더라는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말을 안 해주시더래요. 내가 말하면 네가 알까? 딱 잘라버시.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결국 들은즉슨 3가지를 지키면서 등산을 해왔답니다. 원래 나이 55세에 남편을 잃었어. 남편이 병사했답니다. 암으로.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암 수발을 하다가 아휴 결국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내가 이거 살아서 뭐 하겠냐. 나도 죽는다 하고 북한산을 왔대요. 근데 첫날 와가지고 어디 뭐 아무 데서나 죽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살해 왔다고. 그 목매달 만한 곳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첫날 실패했어. 둘째 날 또 이렇게 저렇게 어디 적당한 장소가 없나 살피는데 사람들 막 지나가고 이러니까 이것도 안 돼가지고 장소 살피느라고 한 일주일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죽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거 죽겠다고 이 장소 찾느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하면서 결국은 산을 다니기 시작한 게 40년, 55세부터 95세까지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3가지 비결. 첫째, 올라갈 때 쉬지 마. 내려올 때를 계산해. 자,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털퍼덕 주저앉잖아요. 못 일어나. 또 일어날 때는 10배의 힘이 된답니다. 10배의 힘이. 그러니까 속도를 좀 완급을 조절하더라도 절대로 쉬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려는 겁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우석 씨처럼 권미연 씨처럼 젊었을 때는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뛰세요. 이때 뭐 게으름 피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항상 머릿속에 언젠가는 내려올 날이 있다. 그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오면 하산할 때 다 부상당하는 거 아시죠? 내려올 때를 계산해야 됩니다. 2번째, 남을 쳐다보지 마. 옆에서 쌩 지나가. 이거 내가 느린 거 아니야? 좀 움직여야 되겠는데? 라고 남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페이스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안 다쳐야 돼. 다치면은 안 됩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짝 스치는 정도는 다치는 게 아니죠. 무리하고 무모한 위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북한산 할머니. 저는요, 이 3가지 메시지 중에 남을 쳐다보지 마. 여기에 필이 꽂혔습니다. 임금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 말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자꾸 타다 보니까 기양하는 김에 세계 최고의 마부가 되어야 되겠다. 기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어. 제 목소리 잘 들리고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잘 들리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방을 붙였더니
기수가 하나 나타나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왕이라도 뭐 배워야죠. 그런데 한참을 몇 달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왕이 좀 자신감이 붙었어. 야, 너하고 나하고 말타기 시합을 하자. 왕이 시합하자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말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누가 이겼을까요? 왕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윤아 회장님, 석 달 배우고, 그렇지, 최태림님, 제대식님 다 기술애잖아요. 최고 기수가 이깁니다. 자, 왕이 열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한 번 더. 이번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장윤아 회장님 누가 이겼습니까? 왕이 이겼습니까? 기수가 이겼습니까? 아니, 손가락으로 표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번 틀렸잖아요. 그러면 레슨을 얻으셔야지. 그걸 줄기차게 계속 왕이라고. 이재훈님, 기수가 양보. 이재훈님은 제가 볼 때 접대 골프를 많이 쳐보신 분이야. 이 접대 골프 치신 분들은 근데 그것도 티 안 나게 져줘야지. 티 나게 지면은요, 이긴 사람한테 오히려 야단 맞습니다. 자, 기수가 또 이깁니다. 그래서 왕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야, 내일까지 말고 1시간 뒤에 다시 또 붙자. 또 붙었어. 왕이 또 집니다. 자,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야, 네가 뭔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게 하나가 있다. 뭐냐? 똑바로 얘기해라. 기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께서는 아까부터 말을 달리실 때 저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셨습니다. 말 달리기 시합은 경쟁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제 말과 호흡을 맞추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폐하는 말과 호흡을 맞추시는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직을 경영하시는데 경쟁자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호흡을 맞추고 계십니까? 이 B급 회사에 가보면은요, 리더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누구 하나가, 아, 이번에 경쟁사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거 다 조사해봐. 그 경쟁사 제품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거 좋네. 우리도 그렇게 해. 안 됩니다. A급 회사에 가면은요, 경쟁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예요. 주력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고객을 더 만족시키고 있는 것. 자신의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경쟁사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고객을 더 만족시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권미연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박수 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예. 내가 얼마나 내 고객을 많이 만족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일본의 한 생선가게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 좀 특이한 분입니다. 왜냐고요? 1년 365일 저녁은 무조건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시라고 봤더니 생선 요리집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요리만 딱 드시는 거예요. 다 드시고 나서 주방장하고 사장님하고 앞에 딱 앉혀놓고 한 말씀 하십니다. 좀 전에 그 생선 말이지, 굽는 것보다 조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소금 조금 덜 쳐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장님하고 주방장하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습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이 사장님이 다니시는 요리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생선 빼고, 이 어떤 분이 생선이 공통점이라고 하도 빨리 얘기를 해서 생선은 빼고 뭐가 공통점일까요? 고객의 소리. 네? 저 채팅방에다 쳐주시면 좋고요. 성함 지준우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고객의 소리 메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고객이 얘기하면 다 받아줬는다라고 고객! 장윤아 회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생선가게 사장님, 자신이 생선을 납품하는 고객의 집을 찾아가서 이 고객이 부자 되는 방법 공동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장님, 부자 되셨겠습니까? 안 되셨겠습니까? 3년 만에 매출 10배.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같이 하고, 여러분이 고객이 잘 되도록 계속 연구하십시오. 왜? 그 고객이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겼을까요? 경쟁업체? 아닙니다.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겨라. 이분들은 다 매일매일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하나라도 더 발전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체크하십시오. 제가 우리 문희철 사부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두어라. 오늘 팔굽혀펴기 30개 했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31개, 그 다음 주에는 32개 이런 식으로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겨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을 쳐다보지 마라. 두 번째, 성공한 기업가들은 여러분들 참 대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대부? 갓파더? 거기에 보면은 알파치노라는 명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알파치노는요, 아카데미 주연상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라는 영화 극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은 내가 어린 시절 때 이 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적을 가까이 하라. 자,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을 가까이 하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적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케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뿔소 아시죠? 코뿔소. 이 코뿔소 개체수가 자꾸 감소하는 거예요. 왜? 밀렵꾼들이 요거 잡아가지고 코뿔 딱 떼고는 나머지는 뭐 고기는 맛도 없대. 먹지도 않아. 코뿔 하나 떼려고 요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뿔소가 자꾸 밀렵돼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가 다 들고 일어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오.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땅, 코뿔소 한 마리 쓰러집니다. 1분 뒤에 땅, 밀렵꾼 하나 쓰러집니다. 코뿔소를 사살하는 밀렵꾼을 발견할 시에는 현장에서 즉석 사살하라.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코뿔소 개체가 복원됩니다. 이번에는 국제인권단체가 다 들고 나옵니다. 병선님,
병선님, 네네. 네, 그저 음소거 해주시고요. 박재성님, 네, 반성식님 전부 네. 음소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는 국제 인권 단체가 아니 아무리 코뿔소 그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즉석 처형하는 거 안 된다. 자, 케냐 정부는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번째 사례 들어갑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개체수가 자꾸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밀렵군과 반성식 씨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인도에서도 밀렵군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 하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아무런 항의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로 밀렵군을 경비원으로 채용합니다. 밀렵군 출신 경비원은 호랑이 동물 생태학자 뺨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호랑이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어디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고 어디에서 먹잇감들을 노리고 있는지 빠삭하게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원들이 밀렵꾼들을 다 사전 제압하는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밀렵군이 시절이 낫습니까? 경비원이 더 낫습니까? 예. 자식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신 정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렵군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밀렵군을 즉석에서 사살하는 것보다 월등 낫습니다. 적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생 원숭이들이 동네에 드글드글, 일본 가봐서 야생 원숭이 보신 분 계시죠? 얘네들이 마을을 막 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빨래를 찢어놓고 쌀 뒤줄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유괴하기까지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났어.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오. 그랬더니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어떤 조치를 채팅방에 한번 좀 누가 올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거 저항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질문식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니까 먹이를 준다. 최태림님. 일단 방향은 좋습니다. 예. 당근 쪽으로 갔습니다. 먹이 제공. 이 먹는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네. 예. 조덕구님도 그렇고 전부 지금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거죠? 예. 자연 먹는 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최태립 대표님, 조덕구 대표님,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박수! 예. 먹이를 주는 건 맞았는데 이게 자기네 돈으로 먹이를 주면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일본 지자체에서 취한 조치는 원숭이 사파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파리 공원은요, 만드는데 비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말뚝 쳐놓고 거기다가 저 펜스만 둘러놓으면 끝이에요. 예? 뭐 펜스도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최태립 대표님과 조덕구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먹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누가 주느냐? 관광객들이 와서 주는 겁니다. 일본 전역에서 야생 사파리 공원이 개장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공원 입구에서 먹이를 팝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 먹이를 지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서 요러고 들고 있으면은 원숭이들이 다가와가지고는 먹이 가져가고 관광객들은 스킨십하고 마을에는 피해가 싹 사라지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몽키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좀 치셔야 됩니다. 이 채팅창에도 그렇죠. 아니 문우성님만 아까부터 열심히 치시네. 예? 아, 얼굴 안 보여주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이모티콘 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민규님 축복받을 겁니다. 예. 자, 이게 바로 몽키 비즈니스예요. 예. 이게 바로 봉이 김선달이 물 팔던 시절 얘기입니다. 아, 그게 대동강에서나 있었고 옛날 얘기라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도 여러분들 원하시면은요, 일본 야생 원숭이 사파리 공원 가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즈니스를 찾고 계십니까? 적을 가까이 하십시오. 손자병법에 보면 최고의 승리는 어떤 승리라고 했습니까?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누군가 채팅창에 올릴 텐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세 글자로 줄이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릴 텐데 제발 딴 사람들한테 김영철 교수는 강의 도중에 자기가 질문해 놓고 시간 조금 끌면 자기가 답한다. 이런 거 퍼뜨리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데 굉장히 권미연 선생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전승이라고 그럽니다. 부전승. 예. 이거를 부자로 줄이면 글쎄 무전승이 아닌 부전승 그렇습니다. 김지우님 부전승인데 이거를 부자로 줄이면 외교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외교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하급 CEO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하급 중에 하급. 가격 전쟁하는 사람들. 이거 제일 꽝입니다. 이건 피 튀기게 싸우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상처뿐인 영광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상처뿐인 루저예요. 가격 전쟁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손쉽게 망하는 길입니다. 외교하십시오. 자, 외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외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교는 이게 지금 부전승의 최고 끝판왕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어라. 적을 친구로 만들어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적을 박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가격전쟁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면 적이 없어집니다. 적이 없어져. 그래서 경쟁업체한테 가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당신하고 나하고 피 튀기게 싸워봐야 둘 다 망하는 거다. 라고 외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공하는 기업가가 남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하라. 여러분들 벤치마킹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종업계에서 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문우석 대표, 동종업계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가져다 오는 게 벤치마킹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표절이라 그럽니다. 모방이라 그럽니다. 벤치마킹은 이종업계, 다른 업계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인 시절 때는 선진국 동종업계에
선진국 기업들이 선진 기업들이 하는 거 기법을 갖고 왔어. 그거 다 모방 표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프런트 라인에 왔어. 이제는 동종업계에서 갖고 오면은 이거 뭐 지적재산권에 걸리고 여러 가지로 걸려가지고 그런 거 못해.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은요, 이종 업계에서 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아 심장 수술을 하는 수술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어린아이들 심장을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고난이도입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이거는 중환자실로 바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중환자실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수술 딱 끝내고 착착착 처리하고 그다음에 딱 팀 갖춰가지고 이송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그냥 뭐 그 응급실에서 수술실에서 수술한 그 팀이 계속 카트 밀고 중환자실까지 갈 것 같죠?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는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명 정도가 그 수술 침대를 갖다가 릴레이식으로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20명이 투입돼 가지고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시간이 30분 걸리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의사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 죽는 거예요. 자, 벤치마킹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벤치마킹 했을까요? 저는 이 소리를 읽고 나서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벤치마킹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디를 벤치마킹 했을까? 문우석 대표님, 어디를 벤치마킹 했을까요? 오늘 문우석님 처음 유통과정, 이거 그렇죠. 로지스틱스. 최태림님 좋습니다. 또 문우성님 아까 마케팅 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배달업체.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거보다 한 수 위를 채팅창 보이십니까? 포뮬러 1에 타이어가 연기를 뿜으면서 다 닳습니다. 그러면은 피트 스탑을 하러 들어옵니다. 피트 스탑 들어와 가지고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타이어 새로 장착하고 오일 누유된 데 있는지 찾아가지고 다 하고, 드라이버가 저 뒤에 펜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그 펜더 고치고 따락 해가지고 누가 빨리 이거를 다시 보내느냐, 요거 하는 포뮬러 1 팀이, 저는요 이 유통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전부 페라리 포뮬러 1 경기를 보십시오. 근데 경기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떻게 얘네들이 하는가 하는 걸 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멀리 보는 방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뉴턴이 얘기했죠. 뉴턴이 만유인력 발견하고 나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보았을 뿐이다. 이게 다 피카소 말대로 남의 거 훔쳤다는 얘기예요. 나는 베끼지 않는다, 훔친다. 요 소아과 심장 이식 수술하는 의사가 포뮬러 1에 가서 훔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네하고 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자기네는 딱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아주 최대한 이렇게 빨리 하는데
야, 움직여, 뭐, 어디 조여, 막 밀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포뮬라 1은 가봤더니요. 거기 막 경기장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말을 안 해. 말해봐야 통하질 않아. 전부 수신호 하는 거. 수신호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게 딱딱딱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수신호로 한다. 두 번째, 이 매 주말마다 이 포뮬라 1 경기가 없을 때 주말마다 이 피트 팀들이 저그들끼리 모여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수백 번을 연습하는 거예요. 착 들어오면 그냥 따락 쫙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하는 팀들, 병원에서 수술하는 팀은 심장 수술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그 일을 하지 평소 때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도 평소에 자기네들 수술 환자가 없을 때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률이요, 87%가 떨어집니다. 10명 죽다가 이제 1명 죽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벤치마킹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사업하고 멀리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업체들을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근데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사정에 맞도록 바꾸시는 여기에서 창조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포뮬라 1에서 적용되는 것이 100%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짝 바꾸는 거. 요게 창조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업계와 다르지만 우리가 베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 찾아내는 거. 요게 창조성입니다. 아셨죠? 자, 이 얘기 드려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친구 아들이 선물을 하나 받았답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를 선물 받았냐 했더니 공기총을 선물 받았대. 그래서 지가 평소 때 가지고 싶은 걸 이게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공기총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날로 사격장 가서 연습하고 뭐 밤에 잘 때는 침대에 끼고 자고 난리가 났어. 그러던 어느 날 선언을 하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연습만 할 거냐. 실전에 나가겠다. 사냥하겠다는 거예요. 자, 뭘 잡으러 가겠냐 물어봤더니 동물의 왕 중의 왕. 그래서 동물의 왕 중의 왕, 결국 오리를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동물의 왕 중의 왕에 왜 오리가 되는지는 다음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리를 잡으러 가겠다는데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보니까 애가 상태가 형편이 없어. 야, 너 오늘 오리 꼭 잡으러 가야 되냐? 한 마리 반드시 잡아옵니다. 오늘만 날이냐고. 저녁에 백숙이나 준비하세요. 큰소리 빵 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댕기는데 오리가 보여야 잡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늦지막하게 저쪽에서 땅 잡았어. 막 뛰어갔더니 웬 어르신이 오리를 들고 있어. 어르신, 그 오리 제 겁니다. 이봐 젊은이, 요즘 오리는 명찰 달고 다니나? 아니 제가 저쪽에 총으로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요즘 오리가 이름표 있냐고 막 다그치는데 대략 난감이야. 자네 이 오리 갖고 가고 싶은가? 제 거니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제안을 할게. 자네하고 나하고 한 방씩 교환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겠는가? 얘가 가만히 보니까 때리고 맞나? 맞고 패나? 똑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선빵을 놓겠다고 하는 바람에 선빵 맞고 낫동그라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리 게임에서 어르신이 이긴 겁니까? 젊은이가 이긴 겁니까? 이거 제가 물어보면 문우석 대표님, 그 어르신이 한 방 때리고 나서 네 가져가라고 그냥 줘버렸어. 누가 이긴 거예요? 젊은이가 이긴 겁니까? 어르신이 이긴 겁니까? 어르신? 어르신? 아, 이게 제대식 대표님, 이게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저가 다 이겼대요. 이게 세대 간에 갈려가지고. 문제는 이 오리 게임을 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첫째, 싸울 때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라. 갑자기 한 방씩 교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싸울 때는 상대방을 얕잡아 보지 마라. 어르신이 선빵 놓겠다고 해서 그러면 선빵 놓으세요. 해가지고 터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싸울 때는 싸움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이것이 한 방 패는 게임이면 어르신이 이긴 거고, 이것이 오리를 가져가는 게임이면 젊은이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최대립 대표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는 중인지 이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우리 조직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헷갈립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불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무엇이 남다른가? 여러분, 일본에 가면 국보급 도자기가 있습니다. 국보급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는 살짝 찌그러져 있어.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살짝 찌그러져 있어. 왜 그렇게 찌그러진 도자기를 국보로 정했을까요?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임진왜란은 그까지 도자기 당시로서는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있어야지만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부터 데리고 온 그 도공들을 갖다가 납치해 간 거죠. 납치해 가서는 그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AI 전쟁 시대에 지금 AI 엔지니어들을 갖다가 지금 막 수십억씩 주고 지금 스카우트 해가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마 똑같지는 않죠. 납치해 갔으니까. 비슷한 거예요. 가서는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하겠다는 거, 실험하겠다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그런 식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찌그러진 항아지는 그때 당시에 이 도공들이 가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것들인데 완벽한 것보다 살짝 찌그러진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견습생입니다. 선생님 밑에서 도자기 굽는 법을 배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도자기를 실수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실직고합니다. 선생님, 제가 도자기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냅니다. 할복 자살하려고. 선생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도자기를 자기가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그래도 염치를 아는구나. 자결해라.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대길 대표, 음소거 잠깐 해제해 보세요. 천대길이십니까? 전대길입니까? 제가? 예, 인도네시아의 사와바스에 있는 천대길입니다. 천대길님. 만약 부하 직원이 그, 천대길 씨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뭐, 시가로 얘기할까요? 시가로 얘기하면 더 확실히 들어요. 한 3억짜리 물건 깨먹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날로 해고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3억짜리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 같습니다. 박수! 그, 이 선생님은 칼을 걷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서진 조각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부서진 조각들을 다 정말 깨끗한 천에 모아가지고는 주둥이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둥이에 떨어지면 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여러 조각이 났어요. 밑에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그거를요, 금땜을 합니다. 금으로 땜을 해요. 그래서 원형을 딱 복원시킵니다. 그 복원시키는 과정에 또 그 제자를 투입해서 같이 가르치면서 금땜은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 왜 금땜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진흙땜을 하면 더 깜쪽같이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진흙으로 땜하지 않고 금땜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완벽하던 곳에서 깨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금으로 하면은 눈에 딱 띄어. 금 보고 눈이 번쩍 하는 사람 있습니까?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와, 금땜 예술이다.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내 실패를 감추려고 하십니까? 드러내십시오. 그것도 멋들어지게 드러내십시오. 예술적으로 드러내십시오. 이게 성공한 기업가들이 다른 점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짝 숨기고 어떤 사람은 활짝 드러내고 살짝과 활짝의 차이입니다. 금땜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부족한 점이었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승화할 때 고객들은 감동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치셔야 됩니다. 우리 장윤아 회장님은 아예 이제는 그 약간 물결스러운 물개 박수를 개발하신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 이거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벌써 지금 10시 반이 다 돼 가는데 장윤아 회장님 잠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지금 교수님. 예, 제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지는 거죠. 아닙니까? 오늘 이걸 아닙니다. 그냥 그 예. 교수님 강의 끝나고 Q&A 시간 잠깐 가릴 예정입니다. Q&A 시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Q&A를 말로 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채팅창에 질문거리를 써주세요. 예, 그래 제가 채팅창을 주목한다는 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김기찬 교수님처럼 벤치마킹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생깁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에피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게 맞습니까? B급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 좋아하시죠?
트렌드 이제 이맘때쯤 되면 또 내년 트렌드가 근데 원래 트렌드가 이렇게 계절 따라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또 이제 2026년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칠면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주인이 식사를 제공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 날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9시만 딱 되면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주인이 뭘 들고 나타났습니까? 칼을 들고 나타나. 왜? 그 다음 날이 땡스기빙이라서 이제는 살도 통통하게 붙었고 애가 먹음직하니까 들고 있는. 자, 이것이 증명하는 바는 귀납법은 오류다. Induction is wrong. 오늘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내일도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빅데이터? 저는 빅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의 이 신뢰도가 높다고 할 때 제가 그거 세월호 참사가 미리 발생할 것을 예측했습니까? 이태원에서 165명이 죽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랙스완, 나심달래부, 블랙스완. 자, 여러분들 날씨 앱 쓰고 계시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비 온다 그러면 안 오고 안 온다 그러면 오고 엉망진창. 요즘은 꽤나 잘 맞지 않습니까? 문우석 대표님, 날씨 앱 쓰고 계시죠? 예. 근데 내일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날씨 앱에 떴어. 그걸 알았어. 알면 뭐합니까? 우산을 준비해야지.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내일 비가 온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예?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이상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최태립 대표님, 적을 친구로 만들고 싶지만 저 인간이 나를 친구로 안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뭡니까? 아, 그렇습니다. 오, 지금부터는 다 오디오 켜주시고 말씀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최태립 대표님 오늘 정말 열심히 강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이 나를 친구로 만들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나를 친구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그게 실력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상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싸우지 않고 이긴 경우가 서희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서희 장군? 그분 장군이에요. 외교가 아닙니다. 원래 출신이 장군이에요. 근데 가서 따닥 협상했더니 우리를 더 침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육성을 성 6개를 돌려받았잖아요. 싸움 한 번 안 하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싸우지 않고 이긴 케이스인데 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울 거니까 각오해라. 좋게 말할 때 내 말 들어라. 그랬을까요? 적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뭐냐?
자기네가 중원을 갖다가 북경을 점령하고 싶은데 한반도에서 뒤통수 치지 마. 여러분들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제압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가서 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서희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너희의 뒤통수 치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의 친구다. 근데 친구지간에 영토 분쟁이 있어서 되겠냐? 좋게 지내려면 우리가 친구 맺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로 적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로 너희들이 불법 정령 강점한 그 성을 돌려주라. 그러면 우리 절대로 너희들 치지 않겠다라고 제안하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케이 가져가라. 우리가 중원을 치러 갈 때 뒤통수 치지 마. 그겁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적이 원하는 거를 먼저 줘라. 지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실력입니다. 문희철 회장님 뭐 음소거 해제하실 때는 뭔가 질문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떠들 수가 없어가지고 예. 여기 지금 숙소에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소곤소곤 하시는군요. 네. 예. 이해합니다. 박용주 회장님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장윤아 회장님 뭐 질문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것도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방원석 교수님, 김영철 교수님 특장, 성공하는 리더는 무엇이 남다른가 키워드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오늘 파워포인트 하나 없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아니야, 올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한테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 외부에 가서 쓰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심지어 출처를 안 밝히셔도 됩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생각되는 대로 말씀을 주시면 그렇습니다. 예. 예, 서영채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도 감명 깊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보면은 벤치마킹 하라에 이 책임자를 임명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포뮬라 1 피트 스톱 팀에서는 책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송 책임자. 근데 자기네가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환자 이송을 하는 전 과정에 걸친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망하면 전부 다 아이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포뮬라 1 피트 스탑에서는 책임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그 수술 환자가 죽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성공한 기업에서는 다 책임자가 누구인가가 분명하다. 서로 떠넘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말씀하시죠. 반응하는 조직과 대응하는 조직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네, 가장 좀 인상 깊었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대응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면 어떤 좀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더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리더뿐만이 아니라, 예. 그 방법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통하시는 겁니다.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급한 전화가 하나 와가지고. 너 어디 있냐? 나온 지에? 그래, 곧 끝나고 갈게. 네. 예, 예. 네, 말씀 주시죠. 그래서 이 대응하는 조직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소통이에요, 소통. 예. 예, 제 말씀 잘 다 전달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급히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예, 예. 요까지만 오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열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또 내년에도 또 한번 또 인도네시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인도네시아 사랑합니다. 예. 저도 중간에 제가 보이스가 나와서 죄송하고요. 오늘 아닙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잘 편집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4명이 한 50명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왔다 갔다 하신 분.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회원 여러분 다들 많은 수고도 하셨고요. 제가 이미 공지 올려뒀던 것처럼 이 2회 강연은 12월 13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오준 전 유엔 대사님 모시고 온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간은 12시, 자카르타 시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니까 그건 좀 착오없이 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 이번 강연에 좀 다들 오실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와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 일찍 수고도 많으셨습니다.